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석범의 인터뷰. 이번 주부터는 이 제주도정이 안고 있는 이 주요 정책 현안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오늘 첫 순서인데요.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행정체제 개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강민철 행정체제 개편 추진단장과 함께 이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좀 더 넓게 그리고 좀 더 깊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철 단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행정체제 개편 추진단이 이번 조직 개편과 함께 인사해서 신설이 됐어요. 네. 그만큼 이 오영훈 도정에서 중요하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행정체제 개편 추진단은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예, 행정체제 개편 추진단은 원래 1월 20일자로 신설이 됐습니다. 네. 지금 현재는 단장을 포함해서 네. 1과 2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과 2팀. 예. 그래서 이 행정체제 개편 추진단의 설치 의미는 아마도 지금까지 한 12, 13년 동안 그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라는 도민들의 어떤 요구가 있었고, 그렇죠. 그러면 이런 부분을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에서 매듭을 짓자 하는 그런 의지가 담긴 걸로 보고,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서 아마도 법인격 있는 기초자치단체가 설치가 되고, 네. 또 도민들이 직접 시장을 직접 뽑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그동안의 도민들의 열망이 실현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체제 개편 추진단은 언제까지 운영이 되는 거예요? 한시적인 건가요? 아니면 계속 운영이 일단은 지금은 한시적인 조직이고요. 네. 지금은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 어떤 사무 배분이라든가, 네. 그다음 주민투표 홍보 방안이라든가, 앞으로 있을 법령 재개정이라든가 자치법규 정비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고 있고, 이제 주민투표가 끝난 후에는 앞으로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어떤 본격화된 이런 작업이 아마 구체화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마 기초자치단체 설치 준비단으로 네. 확대 개편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체제 개편 추진단을 만들고 또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업무를 진행하면서 있어서 그렇다면 행정체제 개편이 갖는 필요성 그리고 이런 배경을 우리 단장께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일단 특별자치도가 출범이 되면서 이제 시군이 폐지가 되면서 예. 도민 불편이 가중될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하부 행정기관인 행정시를 두었습니다. 네. 근데 행정시가 이렇게 운영이 되는 가운데 어떤 주민들의 참여성이나 민주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 네. 또 도민들께서는 이에 대한 어떤 개선의 요구가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도지사에 집중된 어떤 권한이라든가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제왕적 도지사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또 한편으로서는 광역에서 예. 기초 차원의 업무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 어떤 제주의 미래를 설계하는 그런 부분은 좀 뒤처지지 않았느냐, 좀 미흡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민선 5기가 들어서면서부터 계속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라는 그런 요구가 지금 10여 년 이상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이상 이런 소모적 논쟁은 없어야 되겠다 네. 하는 그런 그 의미가 좀 있는 차원에서 그 도민들이 그러면 직접 시장을 내 손으로 뽑음으로써 예. 그 시장은 어떤 책임 행정을 통해서 예. 도민들의 어떤 곳곳을 세심히 이렇게 좀 살펴주기를 좀 간절히 좀 바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체제 개편의 핵심은 임명직인 행정시장을 예. 시민의 손으로 직접 뽑아서 예. 그 시장이 책임하에 예. 시정을 이끌고 예. 또 의회를 둠으로써 법인격을 갖추게 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특별자치도를 만들 때 얘기했던 행정구조를 슬림화하고 그 슬림화된 행정 조직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의 행정 서비스를 강화하고 또 행정의 집행 능력을 신속하게 함으로써 제주의 발전을 도모한다. 이게 어떤 특별자치도의 큰 틀이었는데 이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요약하면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취지를 물론 효율성 측면에서는 좀 이렇게 좀 그동안 많이 반영이 돼서 예. 특별자치도의 어떤 성과가 나타난 부분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 어떤 그 민주성이라든가 네. 참여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조금 뒤떨어졌다. 그래서 도민들은 예를 들면 어떤 민원을 처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고 예. 행정 서비스의 질이 낮아졌고 그러한 부분들을 내 스스로 시장을 뽑지 못해서 예. 그런 부분에 있다라는 요구가 있었고 예. 그게 이번 행정체제 개편의 예. 그런 배경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게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모든 정책에 있어서 앞에 제주형이라는 거를 잘 씁니다. 근데 행정체제 개편도 제주형이라면 그럼 뭘 말하는 것이냐라고 할 때 우리 단장님은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 있어요? 아시다시피 우리 도는 지난 18년 동안 예. 그 단일 자치제 체제에서 광역 단위에서 그 행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기초 업무로 됐던 뭐 대중교통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환경 처리 시설이라든가 예. 상하 수도라든가 예. 이런 부분이 이제 광역화 됐거든요. 예. 그래서 뭐 광역 대중교통망이 구축이 됐고 그다음 광역 쓰레기장, 광역 상하 수도망 이렇게 구축이 됐는데 예. 그러면 이제 기초자치단체가 도입이 돼서 예. 그러면 그동안 해왔던 업무를 기초에 넘길 것인가? 그렇죠. 그러면 넘기게 되면 아마 더 비효율이 더 많을 겁니다. 맞죠. 예, 그래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는 예. 과거의 예. 시군이 아니고 예. 전국의 시군이 아닌 어. 그 제주만의 특성을 가진 기초자치단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사무 배분을 통해서 그렇죠. 그 제주의 특수성과 예. 그리고 주민의 편의성, 예. 이제 행정의 효율성 등을 감안한 이제 배분이 되게 될 거고 예. 그러면 그 앞으로 기초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사무 외에 저희가 이제 국가 권한 사무를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특별자치도 하면서. 예, 그래서 예. 그런 사무도 네.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예. 또 하나는 앞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기초자치단체에도 특례주의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그동안 저희들이 분권 모델을 선도해 왔지만 네. 지방시대를 맞아서 새로운 행정체제를 만들어 간다 하는 게 이제 제주형의 큰 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조금 이따 얘기를 나눠볼 사무배분 문제에서 어떻게 해결하느냐, 어떻게 조정하느냐의 큰 골자가 얘기가 될 텐데, 그럼 거기에 앞서서 주민들의 입장에서 과연 행정체제 개편을 했을 경우에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으로 했을 때 그럼 무엇이 달라질 것인가? 지금 사실 그렇거든요. 지금 우리의 여론조사를 해보면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를 바라는 시각과 불필요하다고 느끼는 시각이 공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달라질 것인가에 대한 느낌, 그런 것들이 미약해서 그렇지 않은가. 그러면 단장께서는 그럼 제주형 행정체제로 바뀌면 이런 것들이 달라진다.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예, 일단 우선 이제 법인격 있는 이제 기초자치단체의 시장 예, 책임성을 갖고 주민 편의라든가 예. 복리 증진, 예, 균형 발전을 할 수 있는 기능과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렇죠. 시장이 책임을 갖고 한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도지사에게 한 달에 한 600여 건의 민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앞으로 기초자치단체가 설치가 되면 네. 시장이 예. 그 책임하에 민원 처리가 신속하게 될 겁니다. 예. 예, 그리고 앞으로 이제 재정권과 예산 편성권을 갖게 돼서 예. 그 신속하게 어떤 민원들을 처리함으로써 시민 불편이 줄어들게 될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3개시로 나눴는데 이제 인구와 면적과 재원과 이렇게 좀 골고루 분산된 3개 기초자치단체가 예.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행정 서비스가 강화될 겁니다. 예. 그리고 도민의 어떤 민주성과 참여성, 예. 그리고 주민 편의성, 그리고 행정 효율성 이런 부분들이 증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책임 행정, 그다음에 시민 불편 해소에 따른 아주 신속한 행정 처리, 그리고 행정 서비스의 강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현재로 다시 와서 지금의 상태가 그럼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한번 보죠. 저희가 접하고 있는 거는 지금 도지사가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한 부분까지는 지금 뭐 저희 뉴스를 통해서도 다 알고 있고, 근데 지금 그 이후의 진행상은 과연 어떻게 되고 있는가, 뭐 어떤 준비가 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아직
그 구체적으로 다가온 게 없어서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떤 상황일까요? 예, 아시다시피 지난 한 해 동안은 저희가 그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공론화 용역을 마무리했다라고 하면 네. 원래 추진단이 신설이 되면서 저희가 그 직접 수행하는 사무를 이렇게 판단을 해보니까 24,520건의 사무가 있습니다. 그럼 이 사무 배분을 통해서 어떻게 제주만의 사무 배분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지금 그 검토 작업을 착수했고요. 또 하나는 그 민간위탁 사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 민간위탁 사무는 광역에서 하는 게 나은지 기초에서 하는 게 나은지 이런 부분의 검토와 아울러 그 국가권한이양 사무가 지금 4,741건에 달합니다. 네. 그러면 이 국가권한이양 사무에 대해서도 기초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은 내려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제 부서 면담을 통해서 안이 확정이 되면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거쳐서 4월까지는 저희가 초안을 만들어서 정부와 협의를 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앞으로 저희가 이제 행정체제 개편이 되면 여러 가지 법령 정비라든가 뭐 재원 배분, 청사 배치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전문가 자문이라든가 워킹 그룹을 통해서 네. 할 수 있도록 계획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무 준비를 하고 있다. 예. 그 4,741건의 국가이양, 국가로부터 넘겨받은 사무가 이게 다시 재배분되려면 제주도의 의지만 갖고 되는 겁니까? 그럼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사무 배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일반적으로는 지방자치법상 광역과 기초사무로 나눠져 있고요. 네. 그러면 이 사무를 어떻게 할 부분인가는 저희 특별법에 담아야 될 부분이고 그렇죠. 국가권한이양 사무에 대해서도 특별법 개정으로 그렇게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제가 하나 다시 의문나는 점이 지금 특별자치도가 제주특별자치도뿐만이 아니잖아요. 강원도도 돼 있고 그러면 사무 배분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럼 얘네들은 그럼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거는 이미 조사가 다 돼 있습니까? 일단 전국의 특별자치시도는 세종, 강원, 전북 이렇게 제주까지 해서 4군데가 있고요. 일단 세종시는 단층제이기 때문에 사무 배분에 대해서 검토할 부분은 좀 없을 것 같고 다만 강원과 전북은 시군을 둔 채로 출범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거기서 분명 그 해당 시군에서도 어떤 특례에 대한 자기네가 특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염원이 있을 거고 하지만 지금 그렇진 않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제주형의 사무 배분을 정립하게 되면 다른 특별자치 시도도 예. 저희의 어떤 그런 배분 형태를 따라오리라 믿고 이런 부분이 또 다른 저희들이 보는 측면에서는 분권 모델을 만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분권 모델, 또 다른 분권 모델을 통해서 저희가 지방시대를 다시 한번 선도해 나가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밝혀보겠습니다. 우리 단장님의 의지는 제가 충분히 읽을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지난번에 봤을 때 우리 주민투표에 관련된 이 제주특별법을 개정을 할 때도 뭐 상당히 많은 진통을 겪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러한 사무 배분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도 법 개정이 따르는데 그러면 1차적으로 정부, 2차 국회의 설득과 또 조정을 해야 될 그런 역할이 수반되잖아요. 단장님의 의지만 갖고 이건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가능하라고 보시나요? 예, 일단 저희가 18년 동안 그 효율성 강화 측면에서 우리 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단층제 하에서 어떤 우리 지방분권을 선도해 왔습니다. 하지만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 한계로 도민들께서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이제 요청을 해왔고, 근데 이런 가운데 지방자치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이제 특별자치도에도 시군을 둘 수도 있고 시군을 두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올해 1월 9일 날 통과가 됐죠. 제주특별법 이런 개정을 통해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도 시군을 둘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지난 18년 동안 좀 약화되었던 어떤 민주성을 회복하는 부분, 그리고 지방시대를 맞아서 주민 참여가 강화돼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통해서 또 하나는 법인격 있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는 바로 우리 도민들이 원하고 염원하는 것이다 라는 부분을 잘 설명을 하면 정부나 국회도 충분히 이해에 가리라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행정체제 개편의 가장 초점은 뭐 단장님도 느낄 거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도민 공감대 형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도민 참여단 300여 명이죠. 300여 명의 그 도민 참여단이 제출한 내용들을 보면 시군의 설치 문제, 행정시장 직선제, 뭐 3개 구역 또 4개 구역 이것들이 물론 높게 나온 것들이 있지만 그게 그렇게 크게 뭐 월등하게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집약을 했다 이렇게는 볼 수가 없거든요.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도 있고 아직까지 공감대를 못 이끌어내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 정부와 절충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제주도에 집약된 의견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원천적인 질문을 던졌을 때는 또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거든요. 도민 공감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풀어나갈 생각이세요? 지난 한 해 동안 저희가 역점적으로 했던 부분이 공론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여론조사라고 하면 어떤 개개인이 그 순간적이고 즉각적으로 이런 떠올리는 이런 그 생각이라고 한다면 그 공론화라는 거는 그 도민의 어떤 정제되고 숙성된 의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공론화라는 거는 이제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인데 이 공론화 과정에서는 그 구성원 예를 들면 도민 참여단이겠죠. 그 구성 비율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여론조사 전문기관이라든가 그렇게 문의를 해보면 구성 비율이 가장 중요한데 그 주민등록 통계상 뭐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이거를 어떻게 잘 골고루 그 비율에 맞게끔 구성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 저희가 지난해 도민 참여단을 구성할 때 이런 부분을 반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연령별, 지역별, 성별 그 비율에 맞게 구성됐기 때문에 그 도민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어떤 300명이라는 규모면을 따졌을 때 전국 단위의 공론화는 500명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전국 단위는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광역 단위에서는 200~300명으로 해도 사회 통계학자라든가 사회과학자가 규모가 작다고는 안 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론화의 구성 비율 이 부분이 중요할 터인데 저희들이 이 부분을 충실히 해서 했고 또 하나는 그 도민 참여단에게 저희들이 예를 들면 연구조사 결과라든가 뭐 경청회라든가 그 전문가 토론회에 어떤 도민 의견들이 많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 여러 가지 그리고 행정 그 3개 뭐 4개든 3개든 행정구역별로 인구라든가 세수라든가 재산이라든가 뭐 사업체 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계를 다 제공을 했고 그러면 도민 참여단 여러분들이 학습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수기 토론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수기 토론 과정을 거친 결과가 3개 기초자치단체 그리고 3개 기초자치단체를 이제 하자라는 모형이 나왔고 이 부분이 행계위에서도 그 의견을 존중한 거고 도지사께서도 이게 도민의 뜻이다라는 부분을 감안해서 수용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공론화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지난해에 했다는 설명을 드리고 해서 설득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과정을 거쳐서 300명의 구성의 근거 또 여기서 제안된 도출된 그 의견 지사한테 전달되는 과정을 좀 소상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럼 앞으로 총선 이후에 본격화될 어떤 그 홍보라든지 설명의 과정은 그럼 직접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사무 배분을 하게 되면 사무 배분을 어떻게 하고 있다. 아니면 이제 총선이 끝날 쯤 되면 초안이 나올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 사무 배분이 돼야 그 3개시에 재산 배분을 할 수 있고 재원 배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민 여러분께 알리는 그런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그럼 이전에 특별자치도가 출범할 때 약간 역순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역순이라 뭐 기본적으로는 역순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예. 그 당시하고 많이 달라진 부분들이 이제 사무 부분들이 많이 달라져 있고, 그리고 이게 통합하는 거하고 배분하는 거는 아마 배분하는 부분이 더 그 손이 많이 가고 여러 가지 법령 정비라든가 자치법규 정비가 많이 이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준비를 해서 이제 중요한 게 주민투표입니다. 주민투표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이제 가장 큰 관건은 정부가 이를 수용을 하고 그 언제쯤 수용을 할 거고 또 주민투표는 언제쯤 실시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지금 현재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단장께서 느끼는 지금 정부에서는 어떤 시각을 갖고 있고 또 제주도는 어떤 논리로 정부를 설득할 것인지를 설명해 주신다면요. 일단 정부에서도 도민의 뜻이 예. 이제 중요하다고 아마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특별자치도 출범을 하고 법인격 없는 어떤 행정시의 한계로 말미암아 도민들께서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계속 요구해 오고 있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난 12, 13년 동안 되면서 어떤 논의만 됐던 부분, 하지만 지금은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통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한 단계 도약을 하기 위한 어떤 그 모멘텀의 기회를 삼고자 한다, 이런 부분과, 그리고 어떻든 이제 도민이 원하는 바임을 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특별자치도의 그 특례 유지를 위해서 저희가 그 어떤 각 분야별 전문가 자문이라든가 이제 워킹그룹 활동을 통해서 그 특례 유지를 위한 논리 개발도 이렇게 잘 해서 네. 정부와 설득과 협의 과정을 통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민투표를 만약 실시하게 된다면 주민투표에 소요되는 비용도 만만치가 않을 텐데요. 단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걸로 보고 있고 또 여기에 투입되는 투표 비용의 비용 분담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예상하는 주민투표 비용은 원래 이제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총선을 감안해 보면 총선을 감안해서 추산하면 한 50억 원 정도. 그렇죠. 예, 예상이 되고, 총선을 기본 모델로 해서 그리고 이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설치와 관련된 부분은 국가의 정책 사업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전액 국비로 진행이 될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한 50억 원. 이거는 뭐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총선에 들어가는 선거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을 한 것이고 국비다. 언제쯤 될까요? 목표는 언제쯤으로 삼고 있습니까? 주민투표가 끝나면 이제 자치법규 정비라든가 시에 배치될 어떤 공무원, 그 다음에 뭐 조직, 뭐 청사 배치 이런 부분들을 쭉 감안하면 한 1년 이상 이제 소요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2026년 7월 민선 9기에 맞춰서 이제 기초자치단체가 이제 출범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거를 역산을 해보면 올해 내에는 주민투표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연내.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다면 주민투표를 하자 해서 바로 실시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투표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 준비 절차도 거쳐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정해져 있는 주민투표의 절차가 어떻게 되죠? 그렇습니다. 도지사가 주민투표를 건의를 하게 되면 행안부 장관이 그 주민투표 실시 요구를 하게 되면 이제 절차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도민의 의견을 모아서 도지사가 행안부 장관한테 건의를 하고 주민투표를 요청을 하게 되면 행안부 장관이 도지사에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역으로 주민투표를 하세요 해가지고 요구를 하게 되면 도지사는 요구 사실을 공표를 하고 그 다음에 공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도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도지사가 주민투표를 발의를 합니다. 그러면 발의일로부터 23일 지나서 첫 번째 오는 수요일이 주민투표일이 됩니다. 그럼 이거를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행안부 장관의 주민투표 실시 요구부터 주민투표 실시까지는 한 60일이 소요된다. 60일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민투표 실제 투표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이 안에 대한 찬반만 묻게 되는 건가요? 우리 주민투표법에 보면 네. 그 특정 사항에 대해서 찬반을 묻거나 네. 그 다음에 둘 중에 하나에 이제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런 방법은 앞으로 이제 행안부와 협의를 할 부분인데 저희들이 내다보는 거는 3개시 기초자치단체의 찬반 묻거나 그 3개 기초자치단체와 현행체제 중에 어느 걸 선택하느냐 하는 그런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선택될 부분이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행안부와 협의를 좀 충분히 해 나가야 될 부분이고 어떻든 주민투표는 우리 도민들께서 주민투표 참여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도민 여러분들께서 예. 이제 자기 결정권을 예. 꼭 행사해 주시기를 예. 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주민투표에 보면 그러면 3개 기초시 부활을 할 것이냐의 찬반 또는 3개 기초시를 부활을 할 것이냐 아니면 현행대로 갈 것이냐는 정부와 선택. 협의를 해서 그 안을 만든다는 거죠. 어느 걸 선택할 것이냐. 그래서 찬반으로 묻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와 현행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안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과 안 중에 어느 안을 할 건가는 정부 협의를 통해서 결정이 된다는 결정이 겁니다. 될 것이다. 그러면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결정과 함께 요즘 관심 갖는 것들이 그럼 구역 결정은 그럼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구역에 대한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차제의 그 주민투표법 제8조를 들여다보면요, 예.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의 패치와 분합,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변경, 그 다음 주요 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의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그 설치에 대한 찬반과 좀 전에 얘기했던 현행체제와의 어느 걸 선택할 거냐의 선택, 이 두 개로 이루어지는 거고 그 구역과 관련된 것은 우리가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법률 제정이 필요합니다. 이 법률 제정이 개별법으로 할지 특별법 개정을 할지는 이제 차후에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 안에는 명칭과 구역이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명칭은 아까처럼 동제주, 서제주, 서귀포시를 하고 동제주에는 어느 동, 어느 동, 어느 읍이 포함된다라는 부분이 법률 안에 담기게 되어 있습니다. 구역 문제를 조금 더 얘기를 해보죠. 지금 도민참여재단에서 제시한 거는 3개 구역이잖아요. 네, 3개 구역이 그래서 지금 뭐 쉽게 설명을 하면 지금 총선, 국회의원 선거구 구역과 비슷한 그런 3개 구역이 되어 있는데, 근데 이제 뭐 저희를 포함한 언론사의 여론조사라든지 또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의 어떤 설문조사 보면 4개 구역에 대한 요구도 만만치 않은 거는 우리 단장님이 뭐 여러 가지 자료로 보고 있을 텐데, 그러면 지금은 3개 구역으로 확정은 된 건가요? 앞서 저희가 공론화 과정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 3개 구역과 그 아까 나왔던 시차가 좀 있었습니다. 4개 구역 할 때가 먼저 좀 있었고 그 이후에 도민참여단에게는 그동안의 여론조사 결과, 그다음 연구 용역 결과, 그다음에 각종 그 도민 의견 이런 거를 했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구역을 나눴을 때 인구 편차는 어떻게 되며, 그다음에 재원 배분은 어떻게 되며, 그다음 재산은 어떻게 되며, 이런 거를 다 균형 있게 봐서 그리고 또 균형 발전과 투입 비용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도민 참여단에서 결정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행계위에서 받아들였고 도지사도 수용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주민투표는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부분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3개? 예. 알겠습니다. 약간 민감한 얘기, 뭐 지금까지 얘기가 그 중요성에 비해서 이게 더하다는 건 아닌데, 지방의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주민투표를 통해서 기초자치단체를 도입을 하게 되면 기초의회도 생겨나야 된다는 거죠. 기초의회는 지난번 제주특별자치도를 하면서
제주도 의원 정수를 어쨌든 늘렸지 않습니까? 좀 더 도의회에서 세밀한 기초의회가 해왔던 세밀한 의원들의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그거를 의정 활동에 반영을 하고 또 도정과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의원 정수를 대폭 늘렸거든요. 근데 기초의회 다시 말해서 시의회를 다시 만들려면 일단은 먼저 도의원 수부터 줄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 차제에 저희가 이제 의회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를 좀 말씀드리면요. 네. 우리 헌법 118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에는 의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주시가 뭐 앞으로 생길 기초자치단체가 법인격 있는 자치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시의회를 둬야 되는 것은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당연하죠. 예. 그래서 아까 우리 사회자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기초의회가 줄어들면서 그에 따른 어떤 손실 보전 차원에서 이제 도의원 수는 늘었지만 네. 앞으로 기초의회가 생기면 도의원 수는 줄어들 게 거의 확실시해 보입니다. 네. 근데 다만 저희 도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하고 다른 게 뭐냐면 저희가 국가 권한 이양 사무를 4,741건에 대한 권한 이양 사무를 하고 있고 또 다른 데 없는 특별행정기관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런 특별행정기관의 사무를 하고 있어서 타시도와는 좀 다르다. 네. 그래서 이런 측면이 앞으로 광역에서 추진해야 될 업무이기 때문에 광역의원 수는 그냥 산술적으로 할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네.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도의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 협의를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되는 게 정부 협의만 강화해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저희가 뭐 당장 우리 앞에 제가 떠오르는 것만 해도 교육위원 부분도 여러 가지의 필요성 또 시민 또 교육 수요자의 요구에 의해서 교육위원회 존폐에 대한 뭐 결론은 내렸다든 치더라도 그게 상당한 기간이 소요됐거든요. 근데 현재의 이 40여 명의 도의원을 대폭 줄인다. 이게 법률로 가능할까요? 이게 일단 의회 의원들이 이해 당사자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 동의를 이끌어내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최근에 뭐 저희 상임위 때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게 그 행정체제 개편이라는 게 어떤 도의원 수가 축소돼서 그런 뭐 도의에서 뭐 발목 잡기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으면 이런 얘기는 있어서는 안 된다. 또 하나는 이제 기초자치단체가 설치되면 어떤 정치의 어떤 진로의 다양화가 또 이루어질 수 있다. 네. 이런 의견도 이제 도의회 그 회의 중에 나왔었고요. 이거를 그러면 도의원 정수는 어떻게 할 것인가는 앞으로 어떤 정부 협의와 어떤 국회 설득 과정이 필요한데 다른 지역에서는 보통 공직선거법에 이런 부분이 돼 있습니다. 예. 하지만 저희는 그 제주특별법에 도의원 정수가 돼 있거든요. 그럼 앞으로 공직선거법에 담을 건지 저희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아마도 제주특별법 개정이 필요할 것 같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도의원 정수는 어느 정도로 할 건지 이 부분을 좀 더 저희가 논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해야 될 부분인데 어쨌든 도민들의 편의성을 감안한 그런 도의원 정수가 책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장선에서 얘기를 하나 더 해보면 최근에 끝난 그 도의회 임시회 보면 그 여야 원내대표의 발언을 봐도 이전보다는 상당히 전향적으로 바뀐 것 같아요. 이 행정체제 개편을 바라보는 시각이. 근데 이제 일부 의원들은 여전히 제주도가 어쨌든 정해놓은 시간에 맞춰서 행정체제 개편 작업을 추진하려 한다라는 부정적인 시각이 상존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거든요. 지금 의회 내 분위기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최근에 업무보고 하셨죠? 네. 네. 뭐 정해놓은 시간에 맞춰서 한다라기보다는 네. 어쨌든 저희가 지난 1년 그 전에 이렇게 쭉 흐름상 해왔던 부분이고 지난 의회 우리 상임위 업무보고 과정에서는 많은 관심이 있다는 거는 어떻든 대내에 알려져 있고 한편으로는 저희에게 이제 준비에 철저를 기해달라 하는 그런
주문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들한테 어떤 독려, 어떤 격려 이런 주문도 좀 있었다는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또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떤 기초자치단체가 설치가 돼서 이제 풀뿌리 민주주의가 강화된다 하는 측면 등등을 해서 지지를 해주시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십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단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일정들이 잘 소화됐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가정을. 그러면 주민투표를 통해서 지금 기초자치단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됐다 하면 그 결과가 바로 우리 제주도에 적용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보면 뭐 별도의 법안도 만들어야 되고 또 국회 뭐 심의도 받아야 되는데 일련의 절차가 상당히 여러 가지더라고요. 적어도 이거 이후에 과연 어떻게 될까? 특별자치도가 만들 때의 상황을 당시 저는 취재기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당시 자료를 봐보고 특별자치도를 할 때도 봤고 또 거꾸로 지금 상태에서 기초를 부활시키고 기초 풀뿌리 기초행정을 만들어가는 과정도 결코 하루 이틀에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일단 주민투표를 통해서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기초 부활이라든지 이런 게 결정이 됐다. 그 이후의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사회자님께서 지난 그 특별자치도 출범 과정을 알고 계셔서 네. 뭐 상황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여러 가지 분야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우선 주민투표와 관련돼서 주민투표가 끝나면 이제 시 설치, 이제 기초자치단체인 시를 설치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별법으로 정할지 우리 특별법 개정할지는 떠나서 어떻든 법률로 정해야 된다. 그래서 이 법률이 정해진 후에는 광역과 기초 간에 이제 사부 배분이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사무 배분을 기초로 해서 자치법규를 제정을 해야 됩니다. 뭐 조례와 규칙 이런 부분이겠죠. 자치법규를 제정을 하고 공유재산을 배분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행정조직은 어떻게 될 거며 청사 배치, 각종 공부를 어떻게 배분하고 뭐 쉽게는 또 표지판 이렇게도 정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의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이런 행정 절차가 진행이 됐을 경우에 우려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지금 단장님의 얘기를 해보면 지금 2026년 6월이 되는 거죠. 지방선거에서 새로운 도지사 또 뭐 새로운 시장 또 새로운 도의원 또 새로운 또 우리 시의원을 뽑는 그런 지방선거가 실시되고 그러면 7월에 출범하는 민선국위는 정말 새로운 제주형 행정체제가 갖춰진다고 보는데 이거 가능할까요? 우리의 말씀은 저희가 도민들을 위해서 도정이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어쨌든 제주형 행정체제가 가는 길이 그 어느 누구도 가보지 않은 그런 영역입니다. 하지만 그 도민들이 그동안 열망이었던 염원이었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3개의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지만 저희들이 어쨌든 2026년 7월 민선 9기에 맞춰서 기초자치단체가 출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 단장님하고 나눈 질문은 뭐 의회에서 제기된 이야기 그리고 또 우리 언론을 통해서 제기된 얘기 또 시민들이 얘기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좀 집약을 해서 질문을 드리다 보니까 상당히 이 도식화된 질문을 드린 것 같아서 제가 이 취재기자로서 얘기를 질문드리면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행정시에다가 당시 출범 때보다는 권한과 예산, 인사부문까지 많은 부분을 이양을 했거든요. 특히 원희룡 도정 당시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줬다고 합니다. 근데도 주민들은 여전히 행정시 체제에 대한 불편과 또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그동안 지속되어 왔다는 거죠. 그렇다면 행정시 설치가 기본적으로 잘못됐다. 아니면 광역행정이 갖고 있는 도의행정이 지나치게 비대한 것에 따른 불편함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또는
특별자치도 출범이 처음부터 욕심이었다. 단장님은 어느 쪽에 보시겠습니까? 일단 저희가 보더라도 지금 18년째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주특별자치도가 그동안 우리 지방자치에 대한 기여 부분, 그리고 타 특별자치시도가 탄생에 대한 그런 부분, 우리가 제주의 어떤 외적 성장을 이루어낸 부분, 이런 부분 등등을 보면 저희가 어떻든 제주특별자치도가 대한민국의 분권 모델을 어떤 확산시키는 역할을 다 해왔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다만 행정시와 관련된 부분은 그 기능 강화 부분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제가 지난 7단계 때 국회에서 느낀 부분이 그거였습니다. 네. 행정시에다가 민간 위탁 기능을 주는 그 법안을 발의가 됐었는데, 그때 심의 과정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법인격 없는 곳에 어떻게 그 선출직 시장에게 주는 권한을 줄 수 있느냐, 이거는 지방자치 정신에 위배된다. 이런 부분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행정시가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법인격이 있어야 된다는 그겁니다. 그래서 행정시의 한계는 지금까지 어떤 뭐 여러 가지 뭐 도민 불편 사항 등등 얘기가 있었지만 법인격 있는 자치단체로 출범됨으로써 그동안의 어떤 한계와 그런 부분이 치유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행정시의 법인격을 누가 포기했느냐의 부분이죠. 행정시에 있는 법인격은 그 당시 아까 처음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특별자치도가 출범이 되면서 이제 단층제로 출범하면서 기초지자체를 없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없앴는데 특별자치도가 출범이 단층제가 전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네. 그 당시 보면 점진안과 혁신안에 대해서 투표를 해서 혁신안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점진안이 선택이 되더라도 특별자치도는 간다는 게 정부의 시나리오였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저희들이 그러면 기초지자체가 바로 없어지면 도민들이 불편하다. 그러면 도민들이 불편한 특별자치도가 돼서는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행정시를 둬서 그걸 보완을 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제주도가 가진 불이익도 꽤 있어요. 예산이 그렇게 늘지 않았어요. 정부 예산이. 특별자치도가 출범할 때 가졌던 정부가 줬던 제주도에 대한 의지만큼의 예산이 많이 오지 않았다. 정부 예산이 늘어난 만큼 제주도가 그만큼의 예산을 확보했느냐, 국고가 왔느냐, 그걸 보면 정부도 약속을 안 지켰다고도 볼 수가 있죠. 또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우리 지역 주민의 행정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졌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제주도와 정부가 공동의 책임이 있다. 그리고 다른 데는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시군을 그대로 줬거든요. 왜 제주도만 없앴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당시에 도정을 같이 했던 공무원들이나 또 정부에서 했던 모든 분들이, 그래서 이번에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기대가 큰 부분에 갖는 것도 마찬가지 그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해보면 그래도 행정체제 개편을 요구하는 도민들의 요구가 조금 높게 나오는 것이 그렇지 않겠냐. 근데 또 거꾸로 뒤집었을 경우에 특별자치도가 갖는 상징성이나 이거를 제주도가 좀 축소하고 그걸 취지를 잘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같이 따라다니고 있거든요. 단장님이 앞으로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우리 도민들께 당부 또는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제가 충분히 시간을 드릴 테니까 말씀하십시오. 예, 지난해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공론화 과정 속에 우리 도민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과 참여를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도민 참여와 성숙된 시민의식도 엿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설치가 되기 위해서는 주민투표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올해 내에 실시될 주민투표에 우리 도민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투표 참여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도민 여러분께서 자기 결정권을 꼭 행사를 해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설치가 돼서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선도해가는 그런 특별자치도가 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까 저희
토론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행정체제 개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도민 공감대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시간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판단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저희 본방송 외에도 저희 홈페이지와 또 VOD 서비스,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